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소청심사 전문 누리행정사입니다.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징계 요구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일 겁니다.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그 심정, 오늘 그 불안함과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공직생활,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징계,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징계위원회에 출석 통지서와 함께 징계 요구서, 그리고 징계 대상자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겠지 뭐,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컨대 징계 대상자 의견서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이 서류 몇 장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은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학교로 첫 출근을 하던 중 익숙하지 않은 초행길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그만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였기 때문에 형사 건까지 되면서 공무원 범죄 사실이 기관에 통보되었고 징계까지도 예견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이 경우 견책에서 감봉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고의가 전혀 없는 사고였다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구호 조치를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등을 법리적 근거와 함께 의견서에 논리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깊이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사실상 징계가 아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는 아니죠.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불문경고로 마무리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선생님이 의견서 제출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징계위원회에서는 최소 견책 처분은 내렸을 겁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죠. 적극적인 소명으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던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의 갑질 사건, 또 서울시내 모 경찰서 112 상황실 팀장의 갑질 사건 등 무거운 징계가 예상되었던 많은 사건들에서 누리행정사를 찾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다 불문경고로 마무리를 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일까요? 징계위원회는 결코 기계적으로 징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여러분의 진솔하고 논리적인 소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단순한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리적 주장과 정상 참작 사유만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에 관한 전반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청심사라는 강력한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청심사를 망설이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용, 둘째는 가능성에 대한 불신입니다. 소청심사는 본인이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변호사가 하는 거 아니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혹은 견책 같은 가벼운 징계인데 과연 바뀔까?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소청심사는 변호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이 행정사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20여 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누리 행정사는 공무원 소청심사만을 올해 14년째 전문적으로 다뤄오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와 노하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높은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한 여성 공무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처음 전화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항변할 내용도 없고 견책이면 징계 중에선 낮은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소청심사할 수 있을까요? 라며 자신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30분가량 상담을 해보니 당사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가 주장해 볼 만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징계 사유가 된 사실관계의 일부 오인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징계의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청심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는 불문경고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견책이 사라지면서 그분은 성전이나 포상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벼운 징계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징계 기록도 공무원 여러분의 명예와 공직 생활에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점을 지울 기회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단 30일 뿐입니다. 그래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삶에 닥친 위기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좀 벅차고 힘든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리 행정사는 지난 14년간 수많은 공무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명예를 찾아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서 소청심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징계 의견서 작성부터 소청심사 청구, 답변서에 대한 보충 서면까지 전 과정을 누리 행정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용기 내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공직생활 다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징계 대상자가 되어서 징계 요구서와 출석 통지서를 받고 징계 대상자 의견서 작성에서부터 소청심사 끝나는 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